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신살이 12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신살이라고 하는데 기준은 연지로 잡으셔야 돼요. 기준은 분명히 연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일지로도 기준을 잡고 풀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그 선생님 방법인 거지 전통적인 방법은 연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연지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말은 각 띠를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띠를 기준으로 잡냐 아니면은 일지를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올해 갑진년에 이 진토가 어떤 식의 신살이 되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지를 기준으로 잡고 일지는 참고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그러면 갑진년의 진토가 공통적으로 내려와서 각 삼합의 띠에 의해서 반한살, 월살, 천살, 하계살이 적용이 되거든요. 삼합이 해묘미 띠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저는 반한살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띠가 인호술 삼합이면 월살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내 띠가 사유축이면 천살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나머지 띠가 신자진이면 올해가 하계살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런 살의 적용이 나한테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한살을 먼저 알아봅시다. 반한살은 12운성으로 보면 세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지에. 자, 반한살은 말등에 놓인 안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반한을 현대사회에 조금 비유를 한다면 말 위에 타는 행동이잖아요. 안장을 놓고 말 위에 타는 행동으로 본다면 본인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직위가 올라서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살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길신으로 작용을 하겠죠. 반한살은. 또 반한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뇌가 좋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나 전문직에 관련된 실력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의미를 하거든요. 이 반한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즉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떤 지식의 습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이나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한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승진도 가능한 사주라고 풀이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반한살이 굉장히 좋죠. 귀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한살의 단점이 조금 애가 적극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못해요. 좀 게으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말 위에 안장을 놓고 그 장군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하면 돼요. 그러면은 말 위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적극성도 부족하고 조금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반한살의 단점 중에. 그리고 이 반한살은 또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힘의 강약이 틀려지잖아요. 사주에 반한살이 있는데 내 사주에 인성까지 동주하면 얘는 공부머리인 거예요. 만약에 간성이 반한하고 동주를 하면 이 사람은 고학력자의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반한살은 일단은 신살 중에 길신에 해당이 되는 살입니다. 반한살은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내 띠가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인 사람들이 내 사주에 이 진토라는 글자가 있으면 반한살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월살을 보면은 월살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수의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운성으로 간대지에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살인 거고, 이게 월살은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만약에 내 사주에 월살이 있다면 내가 주도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나도 같이 흥망성쇠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주도권이 없고 주위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는 살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인데, 근데 이 단점을 잘 이용하면은 중재하는 역할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개인 창업보다는 독창성 있는 관련된 일이 좋아요. 뭐 기도나 뭐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교에 입문하셔도 되고요. 심리학이나 뭐 철학 관련된 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자리 해석을 할 때 있잖아요. 군묘하실 우리 수업할 때 자리 해석법은 만약에 월살이 있다,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고 그 자리에 인연이 되는 사람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만약에 내가 연지에 월살이 있다, 그러면은 나하고 할아버지 사이가 그냥 있어도 대면대면한 사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긴 할아버지인데 그냥 편안하지 않은 내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천살은 12운성으로 양지에 있는 자리입니다. 12운성으로 보면은 그 천살은 천재지변 살을 맞는다는 안 좋은 살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로 주도권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월살하고 다른 거는 불편한 공간에 같이 있지만 신분 상승의 기회는 월살보다 천살이 좋습니다. 이 천살도 월살하고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일에 조금 추구를 많이 해요. 명예를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이 천살이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허풍도 심한 게 특징입니다. 운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살 시기를 넘기냐 못 넘기냐 그 차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상황이 좋다면 이 천살에 지난 다음에는 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지금 내 환경이 나쁘거나 어렵다면 이 천살일 지나는 시기는 좋게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월살하고 조금 구분 지으셔야 돼요. 이렇게 월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천살이 운에서 올 때는 변화를 주는 시기는 우리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어,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뭐 법률 관련된 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권력 관련된 업, 또 뭐가 있죠? 그리고 공직자나 주도적으로 내가 이끄는 건 아닌데 그 권한을 내가 받아서 하는 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일은 하진 않지만 의뢰인의 권한을 내가 받아서 대신 풀어주는 사람들이 변호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가시면 좋아요. 근무하실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 윗자리에 해당하는 육친하고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이 없고 그 육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뭐 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나도 그냥 하기 싫어도 하는 거. 그런 게 천살의 특징인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하객살은 그러니까 빚을 덮는 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할애했던 과거를 덮고 운동 생활을 할 수 있는 살로, 그러니까 제가 옛날 스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뭐 무당분이나 이런 분들은 남의 운을 빌어서 좋게 바꿔주고 내가 거기에 대한 공양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살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객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장, 마무리 능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계살에 있는 시기가 있다면 내 내적으로 성숙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비교를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배울 때 열심히 밖에서 나가서 직장을 나가서 배우잖아요. 근데 하계살을 맞는 달이나 연애는 내가 배움을 멈추고 내 숙련도가 높아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계살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종교적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에 관련된 업이나 뭐 기도에 관련된 업을 많이 하십니다. 또 특히나 또 조용한 곳을 잘 찾아요. 또 그런 데 가서 있는 걸 좋아라 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하계살은 정신적인 추구를 의미하죠. 그리고 12운송으로 보면은 이게 묘지에 해당하잖아요. 묘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묘지에 관련된 업을 하시면 좋아요. 이 하계살이 있다고 다 뭐 종교에 관련된 업을 하시라고 하기보다는 이 묘지에 관련된 업을 보면 우리가 뭐 그리고 하계살이 만약에 내가 있는데 식상이 있잖아요, 같이. 마음과 정신을 설득시키는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술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은행이나 뭐 재활용 그쪽 관련된 업보다는 이 하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대표적인 게 영업직이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저희들 같은 상담사나 건매하실 방법은 과 관련된 육친들과 인연이 있긴 있는데 대신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활동성이 굉장히 약하게 떨어진다는 살이 하계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계살이 있다고 무조건 지금은 안 좋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하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12신살, 순서가 겁살, 제살, 천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삼합에 의해서 올해 갑진년의 진토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반한, 월살, 천살, 하계살처럼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요즘은. 자, 그러면은 이런 살들이 이런 띠들 있죠, 띠들. 제가 아까 그랬죠. 연지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12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 일지를 또 기준으로 상담하시는 풀이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세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하고 풀이법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풀이법이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운에서 오는 이 진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아마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